한 권의 책은 혼자 만들지 않아요. 저자들과 편집자들과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정말 책 만드는 이야말로 한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정신적인 힘. 그 한 권의 책은 내 인생의 어떤 반려자, 내 인생의 어떤 그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왜 책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답하는 일이 책 만드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길사 대표 김원호입니다. 그리고 출판도시 문화재단 지금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는 현재 7,000명 이상의 출판인들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0개가 넘는 책방들이 문을 열고 있어요. 특히 광인사길이라 해서 그곳에는 책방들이 운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판도시는 책을 만드는 공간일 뿐 아니라 독자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또 지금 갓 문을 열은 지혜의 숲이라는 이 어떤 책을 읽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에 오면은 언제나 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또 책을 만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는 지금 시작한 지 한 25년 됐는데 우리 일련의 출판인들이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서 보자. 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책 없이 어떠한 국가사회도 반듯하게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책 읽고 책 만들고 책 쓰는 것이 한 국가사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사회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특히 80년대에는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그 민주주의 운동과 함께 출판 운동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출판도시 건설 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판도시 문화재단은 출판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출판 문화 운동 또 독서 운동 이런 것을 두루두루 이제 담당해 나가는 그런 어떤 조직인데 우리가 이제 이 출판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운동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출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3월에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도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의 출판도시라는 이런 어떤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단히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출판도시가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책 읽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책 만들 뿐 아니라 책을 읽는 공간, 책을 만나는 공간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파주 북소리라는 어떤 지식 정보 축제입니다. 파주 북소리는 지금 금년에 4번째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3번째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었고요. 지금 아시아의 가장 큰 어떤 지식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판도시에는 아시아 출판 문화 정보센터라는 거대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연수 호텔 지지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로비에 또는 어떤 이 중요한 공간에 책으로 장식을 해서 책을 꽂아놔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자. 이것이 독서 운동의 중요한 어떤 그 기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출판사로부터 기증한 책들 그리고 평생을 잃고 연구한 어떤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책들을 이렇게 기증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이제 기증받는 책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 예산을 좀 책정해서 신간들을 모아서 여기 오면 어떤 책이든지 마음대로 한껏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숲은 다른 도서관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책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 도서관은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이 지혜의 숲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은 출판사에서 기증한 책들 그리고 저자별로 기증한 책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저자가 한 지식인의 한 교수가 평생을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출판사의 공간을 보면은 그 출판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의의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훨씬 자유분방하게 여기서는 책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고 또 뽑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길사를 창립을 했는데 한길사는 지금 39년째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본래 이제 이 언론계에 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이제 출판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책 만드는 일은 저희 어떤 취향에도 맞을 뿐 아니라 저희 어떤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책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출판을 하고 싶고 또 출판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를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고 그 책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는 일이고 저는 제가 이제 39년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나가면은 우리 독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저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어요. 그때 책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책들,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책들, 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걸어왔느냐 이런 어떤 책들, 그리고 또 우리말을 어떻게 잘 가꿔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내는 책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화라는 이제 주제가 우리한테 밀어닥쳤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인문적이랄까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세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그러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 저런 책을 두루두루 읽어서 또 이런 저런 사상을 두루두루 담아내서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 독자들이 정말로 정신의 어떤 자주성을 갖추게 하는 어떤 그런 책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책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답하는 일이 책 만드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독자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책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주고 또 다시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받아내는 어떤 이런 과정이 책 만드는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책, 나쁜 책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책, 저런 책 다 필요하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보리밥도 먹고 쌀밥도 먹어야 되듯이 어느 한쪽을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편식하는 것이 좋지 않듯이 이런 책, 저런 책, 사회과학 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그리고 시도 읽고 소설도 읽는 이런 어떤 두루두루 읽는 어떤 독서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저는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를 읽어서 우리가 호흡할 건 호흡하고 또 취할 건 취하고 또 취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데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한길사도 전자책을 만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이책을 읽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자책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자책도 궁극적으로는 활자에 의한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젊은이들은 종이책으로 읽고 종이책으로 공부를 해야 이것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로 만들어낸 책들, 이른바 전자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원천적으로 인간의 어떤 감성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 내용은 종이책으로 더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종이책으로 공부하게 돼야 됩니다. 종이책으로 교양을 쌓고 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전자책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북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늘 천천히 생각하고 성찰하고 하는 데는 이 종이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종이책을 읽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창조적 삶은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창조적 지식은 결국 이제 독서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책이고 독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쟁, 물질 만능의 시대에 책이 지금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평생 책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하고 책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하는 어떤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권을 책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루두루 좀 읽자. 그래서 저는 좀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합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인류의 위대한 어떤 지적 자산이거든요. 그 문화적 유산, 문명적 어떤 유산을 오늘 우리는 책으로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문학 소설 또는 고전적인 어떤 철학책, 이런 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각 회사에서 만들면, 저희는 한길 그레이트 북스라는 시리즈를 지금 130권까지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를테면은 레비스트로스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그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슬픈 열대 같은 것, 그건 여행기입니다. 남미 여행기인데도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문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책뿐 아니라 저는 좀 더 다양한 고전들을 우리 젊은 시절에 읽게 하는 어떤, 그것이 그 혼자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그런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책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책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다 오다 만나는 독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독자들이 출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한 권의 책이라도 소홀히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좋은 책을 만들고자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 편집자들이 있어요. 저희들 회사도 젊은 편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책을 만드는 이 일이 정말로 아주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저는 하나의 운명처럼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책 만드는 일이 그냥 이거는 적당히 다른 일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책 만드는 일이야말로 한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정신적인 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인문정신, 인문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문학, 인문정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반듯하게 일어서서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는 어떤 이론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것이 인문학이고 인문학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출판인들이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저는 갖는 것이 중요하고, 책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된 어떤 정보와 지식과 어떤 사상을 책으로 이제 담아서 내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는 다시 한번 책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 모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권의 책은 내 인생의 어떤 반려자, 내 인생의 어떤 그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책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책은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정신을 함양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반듯하게 일어설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참 정말로 한편으로 신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고독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인문학 책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잘 수용이 되지 않고 약간 한계가 있고 참 만들기 힘드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지를 다지고 정말 제대로 된 책을 또 만들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내는 힘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파주 출판도시에 와서 저희가 이제 여러 출판인들과 함께 이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공간이 80년대라는 그 어려운 어떤 사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어려운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어떤 이론, 어떤 전략, 이런 것으로서 파주 출판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 현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1976년에 저희가 한길사를 창립을 했는데 2016년이 되면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는 이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뒷날에도 두고두고 기억되고 읽히는 그런 책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2016년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요. 그만두시고까지? 아니, 책이라는 것은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권의 책은 혼자 만들지 않아요. 저자들과 편집자들과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독자들이 읽어주는 독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한 시대 출판 문화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판 문화가 다시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는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독자와 우리 출판사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어떤 출판 문화의 어떤 연대,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 운동 또는 어떤 출판 운동, 이런 것이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독자들과 함께 저자들과 함께 만들 것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길사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일을 하는 쪽이니까 늘 이제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좋은 책이 나와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은 정신의 축제 같은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정말로 책 만드는 일은 즐겁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이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책을 만들면서 저는 일로 책 만드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로 평가받는 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40년 어떤 역사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독자들과 더불어,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또 우리 저자들과 더불어 이 시대와 함께 그 성과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